네, 한동훈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징글징글하다, 징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많이 입에 달고 사는 요즘 시장인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가 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네. 뭐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가스관 닫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포를 내면서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 안에서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5장 정리해 보세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가장 큰 악재는 독재자.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논리가 없습니다. 네. 전쟁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지금 이 독재자의 마음대로, 이 푸틴의 마음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긴축에 대한 부분도 사실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 지금 독자적인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푸틴의 마음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대단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 뭐 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시장과 같이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논리가 아닌 이 독재자의 마음이 변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그 한 명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긴축이고 그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어떤 국제적인 정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독재자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없는 거고 긴축 같은 경우도 우리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좀 괜찮았던 겁니다. 지금에 비한다면은 지금 러시아 대표 주식이 90% 이상 하락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스프롬이 95% 이상 하락 나왔고 뭐 90% 하락 나왔다는 얘기는 뭐 깡통 났다는 이야기인데 러시아 RTS 지수가 3분의 1 토막,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사실상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어떤 자본시장을 본다고 한다면은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름에도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음 주 16일에 이제 러시아가 또 이 외화 달러를 갚아야 되는 날인데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상 서방 제재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외화를 이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외화는 있습니다만은 디폴트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푸틴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 불가 그다음에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 자치 인정 그다음에 비무장화인데 이것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항복 선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는 한 푸틴은 일단 지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은 계속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에너지 관련주가 좀 급등하고 있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독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오래 갈 거로 좀 보여지는 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리스크가 나왔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화면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화면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1940년대부터 S&P 500 지수의 흐름을 좀 보여준 겁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도요. 코로나로 팬데믹이 늘어나면서 세상이 망할 줄 알았죠. 그때 빠진 게 요만큼 요 부분이죠. 잠깐 빠졌다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컸던 게 2008년도에 정말 금융위기. 그 당시에도 진짜 이 금융회사까지 좀 망하면서 세상 망하는 줄 알았죠. 그 당시가 2008년도가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커다란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도 급락이 나왔지만은 결국엔 다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세상 망할 줄 알았던 그런 시장이 지금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 정말 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세상 망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지금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 대부분 좀 반영이 돼 있고요. 이 에너지 강세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그 당시에 통신 장비주들은 오히려 대안주로 거론되면서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로 에너지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쨌든 이 에너지 종목들이 강한 속에서 결국 이 어떤 전쟁 리스크 속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종목 하고요. 근데 오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성장주 하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사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협소하잖아요. 네.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에너지 혹은 뭐 원자재과 관련주들이 그 중에 하나, 정말 몇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 티플렉스를 매수했고 또 간밤에는 뭐 니켈, 구리 가격 급등, 아니 니켈이 어떻게 90%나 올라요? 거의 더블 한 거죠. 아니 어쩜 그렇게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만큼 뭐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러시아가 자원 부국인데 그 자원 부국을 제재하다 보니까는 이 원자재 값이 진짜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티플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로 말씀드렸죠. 실제로 원전 쪽에서는 그 부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테인리스 본강 분야 시장 점유율 1등이라서 원자재 관련주다. 지금 거의 뭐 상한가에도 근접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원자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 원전 관련주도 지금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단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올라서고 있고 많은 에너지 종목들만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도 계속 좀 봐야겠다. 중장기적인 종목에서 관점에서 에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 결국 유럽에서 LNG 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 오늘 저녁에 유럽에서 이 러시아 가스를 대안할 수 있는 에너지 전략을 좀 발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LNG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제 대우조선해양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장주가 올라가면서 약간 매물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오늘 저녁에 지금 유럽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LNG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보유가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유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3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에너지 종목 하나, 그다음에 성장주. 오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 성장주거든요. 올라가는 이유와 함께 성장주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악재를 피할 수 있는 대안주로 성장주 내에서 또 몇 가지들이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무엇이 있는지 또 에너지 효과, 성장주 효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을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희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키워드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자원개발, 그 에너지 안에서 자원개발 관련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기 때문에 자원부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때문에 자원 개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이게 원래 과거에는 이제 좀 적폐로 현 정부에서 분리하고 있던 건데 지금의 상황이 이 원유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원 개발을 찾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적폐라고 하더니 결국 해외 강구에 SOS를 친 정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이 해외 강구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좀 많이 개발됐었고 그 당시 하도 비싸게 사다 보니까는 이 적폐로 좀 치부하고 있던 건데요. 지금 이 해외 강구에다가 지금 SOS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해외 강구의 가치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제유가 급등 이후에 그 향후 이 국제시장에서 물량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조달한다 하더라도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 강구의 가치가 다시 조명받고 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빨리 팔아라 라고 해서 헐값 매각을 강요하고 있던 건데요. 지금 입장이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눈앞에 닥치면서 해외에 있는 생산 물량을 도입하기로 좀 추진한 거고 그간 이 추가 자원 개발에서 거리를 두고 있던 건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일단은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뒤집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등한시하던 해외 자원 개발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해외 광고 생산 물량이 국내에 반영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해외 광고 해외 광고 물량에서 지금 생산되어 있는 그런 물량들을 들여오는 건데 당장 도입 가능한 양이 3천만 배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한 달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서 요거 좀 들어오기로 한 거예요. 들어오기로 한 거고 앞으로 더욱더 이제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자원 개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재조명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광구가 그 가치가 다시 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상사주들의 움직임도 그쵸. 좋았는데 네. 여러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과연 그 종목이 맞는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요. 네, LX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도 맞는데 네. 일단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석탄하고 팜을 이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LX 인터내셔널 사업 비중에서 50%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좀 이 자원 개발에 있어서 석탄값 급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팜값 급등하는 거 이거에 있어서 지금 LX 인터내셔널이 일단은 익스포저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등에서 석탄 생산을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과 팜 가격이 뜰면 뜰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원가 상승률 그대로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매출과 이익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 작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안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수혜를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을 봤더니 영업이익이 2,076억 나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 에너지 팜 부분이 1,100억 나왔는데 에너지 팜 부분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쪽에서 수업을 가장 많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유럽이 원래는 탈석탄을 가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스도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죠. 원유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죠. 그러니까 탈탄소를 늦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석탄 발전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석탄 가격이 한 달 전보다도 77%가 올랐고요. 근데 호주의 뉴캐슬산 석탄 가격은 톤당 347달러 급등하면서 거의 300% 넘게 올랐습니다. 이 팜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서 관련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LX 인터넷의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한번 최근에 바닥에서 한번 올라온 상황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성장주가 올라오면서 잠깐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정 시 가장 매수할 수 있는 뭐 좋은 찬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런 관점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인 37,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9,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그래요. 네. 시장의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니까 왜 내가 안 샀지라고 후회하다가 또 네. 빠지면 내가 사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요. 네, 무섭거든요. 하지만 LX 인터내셔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렇죠. 관점 하에서 빠질 때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 종목은 잠시 후에 또 상황실에서 전해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또 무엇일지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성장주. 네. 근데 그러니까 원자재 급등이 왜 또 성장주랑 연결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자재 급등하면은 가치주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아이러니하게 성장주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는 어쨌든 원자재가 급등하면은 사실 제조업은 우리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오히려 그쪽에서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어떤 논리로 올라가는 거 보이는 건데 이거는 뉴스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시장을 정리한 거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사실 어제 나스닥 시장이 3% 이상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아침에 많이 걱정도 했을 텐데 시장이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이게 지금 성장 섹터를 다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여기가 올라갔나 봤더니 어쨌든 원자재 급등 현상이 좀 쉽게 지금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죠. 그렇다면은 원자재 급등에 있어서 물론 자원개발주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주가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제조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주가 올라가기 힘들어진다. 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자료까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덜 민감한 게 실제로 원자재 급등하고선 좀 덜 민감한 게 이런 인터넷, 게임, 바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 것이고 실제로 지금 나스닥 급락에도 어제 나스닥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말짱하거든요. 가상화폐가 말짱합니다. 이걸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제가 전쟁 후에 급등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값에다가 가상화폐를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 총선언 전쟁 상황만 좀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비트코인이 아주 요긴하게 쓰였었고요. 지금 러시아 제재 속에서도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이 가상화폐를 쏠리고 있거든요. 루블화가 급락하다 보니까는 루블을 팔면서 가상화폐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조금 안정된다 한다면은 다시 한번 가상화폐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국의 이 웰스파크 은행에서도 이 가상화폐가 1998년도에 인터넷 초기 모습과 유사하다고 분석을 내놨었죠. 그런 모습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어쨌든 어제 나스닥 급락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기 때문에 강세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가 올라갈 이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이 원자재까지 급등하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998년도 스타일의 이 모라토리움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 3월 16일 날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충분한 외화 보유액이 있지만은 지금 사방을 저희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제를 안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거죠.
1998년도에도 이때는 소련이었죠.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때도 이 모라토리움이 있던 건데 이 당시에도 이제 이 소련이 디폴트 선언하게 되면서 이때 연준이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모라토리움 선언하게 되면서 기준금리 3번 내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긴축이 16일 날 있을 러시아의 디폴트와 함께 좀 어떤 방향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16일 날 디폴트가 나오신 날인데 16일 날 저녁에 바로 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16일 날 FOMC 회의를 지나면서 아마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시장과 함께 성장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성장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 비트코인 안정세에 주목을 하면서 비덴트, 위지트, 다나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과연 최현호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있는 성장주도 그 아래 있는지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갑자기 아프리카 TV예요? 네. 아프리카 TV가 지금 네. 그 NFT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아프리카 TV가 NFT로 크게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 시장이 이제 좀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충분한 하락이 나와 있어서 좀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한 광고 매출 성장하고 있다. 원래 아프리카 TV가 4분기 이용자 수가 좀 줄고 있어서 좀 우려감이 있던 건데요. 코로나 특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충성 고객 중심으로 이제 어떤 플랫폼을 전환하면서 이용자들의 결제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들 상대로 광고 매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NFT와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이쪽에서 어떤 매출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 구조상 지금 아프리카 TV가 NFT 메타버스 했을 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좀 크다, 좀 작게 들어갈 수 있다 좀 보고 있고요. 이 BJ들이 어떤 그 추가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에 거는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특히 최근에 보시면 지금 KNX, BK 뉴딜 지수에 포함되면서 여기서만 한 3,400억 정도의 자금이 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에다가 성장성에다가 실적까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성장들을 오는 아프리카 TV를 말씀드려봤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한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바닥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급등이 나온 후에 한번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그런 정보를 좀 보여주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18만 원까지 먼저 간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르셨지만 들어보니까 아 맞아 그럴만하네라고 생각 드셨나요? 네. 아프리카 TV의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가 13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성장주 내에서 아프리카 TV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 그 외에 저희가 또 리뷰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9시 반에 오늘 무료방송 있는데 내일은 선거날이기 때문에 네. 선거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거고 선거 위에 달려는 증시 그다음에 지금 이 전쟁 리스크 상황 속에서 올라갈 종목들은 따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 말씀드릴 거니까 9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거나 MBN골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드실 때 여러분 한번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또 자세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목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